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형이 있고 연속형이 있었다 그죠? 연속형은 우리가 이산형은 이제 우리가 개수치라 그랬죠. 개수치라고 얘기를 했고 연속형은 계량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속형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정규 분포가 있고 크게는, 그리고 카이 제곱 분포가 있고 t 분포가 있고 F 분포 이런 것들이 있다. 우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 정규 분포는 우리가 흔히 가우스 분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우스가 만들었다라고 해서 가우스 분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가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원리로서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가우스가 뭐냐면 이 끈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긴 끈이 있었습니다. 이 엄청나게 긴 끈이 있었는데 이걸 가위를 가지고 100cm로 딱 잘랐어요. 100cm로 잘랐습니다. 자르고 또 자르고 이렇게 했지, 그죠? 끊임없이 잘랐어요. 그렇게 해서 이 끈을 100cm로 잘라서 창고 속에다가 그 자른 끈을 가득 쌓아놨습니다. 가득 쌓아놓고 난 뒤에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 창고 속에는, 예를 들어서 그 창고 속에는 몇 cm의 끈이 가장 많겠습니까? 그죠? 가우스는 100cm로 잘랐어요. 100cm를 기준해서 이렇게 가위를 들고 잘랐는데, 그러면 그 창고 속에는 몇 cm의 끈이 가장 많겠습니까? 많으냐면 그 속에는 100cm로 잘랐으니까 물론 100cm가 가장 많겠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분포로 봤을 적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100cm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100cm가 이만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알죠? 100cm가. 그러면 그 창고 속에는 99cm의 끈이 있을까요? 그 창고 속에 있겠지, 그죠? 가위를 가지고 자르다 보면 조금 실수로 자르면 99cm도 있을 겁니다. 근데 기준을 100cm로 잡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99cm는 100cm보다는 조금 작겠지, 그죠? 예를 들어서 100cm가 이만큼 있었다라면 99cm는 이 정도 되겠지. 이해되겠죠? 이 정도 될 것이고, 그리고 98cm 있을까요? 98cm. 98cm도 있겠지, 그죠? 물론 이제 99cm보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98cm도 있겠지. 이 정도 있다라고 보면, 그러면 97cm도 있을까요? 97cm. 97cm도 있겠지, 그죠? 물론 98cm보다는 작겠지. 이 정도로 있겠지. 알죠? 98cm. 그러면 그 창고 속에는 5cm의 끈이 있겠습니까? 5cm. 알겠죠? 5cm 있습니다. 알겠죠? 졸다가 잘못 자르면 자기 손가락을 자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5cm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100cm를 기준으로 했지만 여기에는 101cm도 있겠죠? 아래쪽만 봤지만 101cm도 있는데 아무래도 100cm보다는 좀 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있다라고 보면, 그러면 102cm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103cm도 있겠죠. 이것도 이만큼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결을 쭉 해보면 이런 분포를 그리게 되죠. 이런 분포를.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우스가 만들었다라고 해서 가우스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완전히 대칭인 이 분포를 우리가 정규 분포, 가우스 분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저기에 가면 종이 있지, 그죠? 땡땡 치는 종이 있습니다. 종을 엎어 놓은 모양이다.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좌우가 완전히 대칭인, 완전히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겹치게 되는 이걸 갖다가 정규 분포, 가우스 분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이 평균을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끊임없이 갑니다. 이거 붙지 않습니다. 알겠죠?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것이고, 그리고 이쪽도 이게 만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알겠죠? 끝까지 가서 여기에서는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겠지. 이해되겠죠? 그러면 그 창고 속에는 이 치수를 거기에 가서 하나를 딱 뽑았을 때, 그 창고 속에서 끈을 하나 뽑았을 때 이 아래쪽 치수를 벗어나는 끈이 그 창고 속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지. 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 창고 속의 끈은 어느 경우에든 이 속에 다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아래쪽 면적을 100%라고 보는 겁니다. 알죠? 전체가 100이에요. 그 창고 속에는 어떤 끈이든 이 치수 속에는 다 들어간다. 그래서 그 창고 속에 있는 끈들은 전부 봤을 적에 우리가 100%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창고 속에 가서 내가 하나의 끈을 딱 뽑았습니다. 하나의 끈을 딱 뽑았을 때 그 끈이 100cm 이하일 확률은 얼마일까? 가우스는 이런 것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알죠? 그 창고 속에서 하나의 끈을 딱 뽑았는데 그 끈이 100cm 이하일 확률은 얼마겠습니까? 100cm 이하일 확률은 좌우가 완전히 대칭이라 그랬잖아, 그죠? 100cm 이하일 확률은 50%가 되겠지. 알죠? 하나를 뽑았을 때 확률적으로 50%가 될 것이고, 만약에 100cm 이상일 확률은 얼마냐? 하나를 뽑았을 때 그것도 50%가 되겠지. 딱 반이기 때문에. 이해되겠죠? 가우스는 이게 궁금했던 게 아니에요. 이게 궁금했던 게 아니고 그 창고 속에 가서 끈을 하나를 딱 뽑았을 때 그 끈이 99cm에서부터 101cm 사이에 있을 요 확률이 얼마냐,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알죠?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요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아래쪽 면적을 100%라고 봤을 때 전체를, 그러면 요 면적이 몇 퍼센트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거든. 알죠?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고등학교 때 수2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서 적분을 배웠을 겁니다. 적분, 사흘 적자잖아, 그죠? 그래서 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잘게 쪼개서 이걸 여기에서 요까지 인테그랄 이런 개념으로 쓰는 거지,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요 면적이 얼마냐 이걸 갖다가 적분을 해서 구해야 됩니다. 알죠? 적분을 해서. 그래서 이 가우스란 사람은 그걸 적분을 해서 요 면적을 찾아봤겠지. 알죠? 찾아봤더니 요 면적이 몇 퍼센트냐면 68%다라는 걸 알아내게 됩니다. 알죠? 68%.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할까요? 68.26입니다. 그죠? 요거는 68.26입니다. 68.26%더라. 그리고 뭐냐면 그러면 98에서부터 102cm 사이에 있을 확률, 요 확률은 얼마냐라고 얘기합니다. 요 확률. 거기에서 끈을 하나 딱 뽑았을 때 98에서부터 102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얼마냐? 요걸 갖다 우리가 구해봤더니, 가우스란 사람이 구해봤더니 요게 얼마냐면 그거 보면 95.45입니다. 95.45%가 되겠지, 그죠?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서 그러면 그 창고 속에서 뽑았을 때 97에서부터 103 사이에 있을 요 확률은 얼마냐라고 구해봤더니, 적분을 해봤더니 99.73%더라라는 걸 밝혀내게 됩니다. 알겠죠? 밝혀내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평균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요 밑에 있는 요 숫자들은 내가 예를 들었는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 숫자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들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내가 기준을 잡았던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평균이 100이고 중심이 100이라고 봤던 겁니다. 중심이 100이고 그리고 흩어짐의 정도라고 얘기하는 표준 편차가 있지, 그죠? 표준 편차를 1로 봤던 거예요. 이해되죠? 1로 봤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평균이 100이니까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의 한 배만큼 1만큼 떨어져 있죠. 그리고 위쪽으로도 한 배만큼, 표준 편차의 한 배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안에 있는 면적이 얼마냐면 68.26%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을 중심으로 했을 때 한 배만큼 좌우로 떨어져 있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 배만큼 더 떨어지게 되면
또다시 표준편차 1이니까 1만큼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요때 확률이 얼마냐면 95.45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서 또 한 배만큼 아래쪽으로, 그러면 중심을 평균을 중심으로 했을 때 아래쪽으로 표준편차 3배가 되겠지, 그죠? 그리고 위쪽으로도 표준편차가 3배가 되겠죠. 1만큼 떨어지니까. 요때 확률이 얼마냐면 99.73%다. 이렇게 구해냈던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요 밑에 있는 숫자들은 끊임없이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요 그래프는 우리가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 1일 때를 기준으로 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균이 예를 들어서 15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집단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집단이 있겠지, 분포가 있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가우스는 모든 분포는 정규 분포를 한다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정규 분포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평균이 얼마냐면 요 집단에서는 150이 되겠죠. 150. 그리고 뭐냐면 표준편차가 10이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편차의 한 배만큼, 얼마? 10이잖아, 그죠? 10만큼 떨어지겠지. 그러면 요게 얼마냐면 140이 될 겁니다. 150이니까 10만큼 떨어지면 140이 되겠죠. 그리고 위쪽으로 표준편차의 한 배, 10만큼 떨어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 값이 얼마냐면 160이 되겠죠. 여기가 150이니까.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똑같이 68.26%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 밑에 있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 밑에 있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평균이 얼마고 표준편차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항상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편차 위쪽 한 배, 아래쪽 한 배만큼 떨어지면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은 68.26%고 2배만큼 떨어지면 95.45, 3배만큼 떨어지면 99.73%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똑같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 낮은 값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평균이 예를 들어서 50이고 표준편차가 5인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규분포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지, 그죠? 정규분포를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집단은 평균이 50이니까 50에서부터 표준편차 5잖아, 그죠? 그러면 한 배만큼 5만큼 떨어지고 한 배만큼 위쪽으로 5만큼 떨어지겠죠. 그러면 아래쪽으로 45고 위쪽으로 50이니까 55가 되겠죠. 이 안에 있을 확률은 얼마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68.26%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2배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5만큼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는 40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60이 되겠죠.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은 얼마다? 2배만큼 떨어지면 95.45, 3배만큼 떨어지면 99.73%,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평균과 표준편차만 알면 된다, 이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한 배만큼 떨어지면 68.16, 2배만큼 떨어지면 우리가 95.45, 3배만큼 떨어지면 99.73%,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평균과 표준편차가 달라지면 이 그래프가 다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 비슷하게 그렸지만 이 그래프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지만 어찌됐든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배만큼 떨어지면 68.26%로 똑같다, 이거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확률이기 때문에, 퍼센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 입이 이만큼 큰 하마가 있지. 알죠? 입이 이만큼 큰 하마가 있습니다. 이 하마가 있는데 이 몸무게 자체는 이제 뭐 한 20톤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죠? 20톤이 되는 겁니다. 톤이. 입이 이만큼 큰 하마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하마의 오른쪽 앞다리의 비율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얼마입니까? 오른쪽 앞다리의 비율은
또 25%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개는 다리만 있는 게 아니고 몸통도 있고 머리도 있어요. 알겠죠? 이 25% 가면 다리만 4짝 있잖아. 그죠? 전체 몸에서 오른쪽 앞다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거지. 이해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나도 계산 안 해봤습니다. 나도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쯤 되겠지. 이해되죠? 한 10%쯤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개울가에 가서 요만한 개구리를 잡았어요. 요만한 개구리. 알죠? 요만한 개구리를 잡았는데 요 개구리의 오른쪽 앞다리는 몇 퍼센트냐 라고 했을 때 얼마입니까? 10%.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하마 같은 경우에는 큰 데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거고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작은 데서 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따지면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마도 10%고 전체에서 봤을 때 요건 10%고 요것도 10%라는 얘기지. 알죠? 작은 데서 작은.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퍼센트지로 나타내면 크든 작든 차지하는 면적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여기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달라지면 이 그래프의 크기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달라지지만 어떻게 됐든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 편차의 1배만큼 떨어지면 68.26, 2배만큼 떨어지면 95.45, 3배만큼 떨어지면 99.73%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보시면 책으로 다시 한번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여러분들한테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러면 가우스가 이런 분포를 나타냈는데 이 분포 우리가 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선이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가 증가하는 직선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 같은 경우에는 y는 ax 플러스 b 뭐 이렇게 해서 기울기와 절편을 나타내는 거지.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는 곡선이에요. 곡선. 이해되겠죠? 이거는 곡선입니다. 곡선인데 이게 또 끝으로 만나지 않는다 그랬잖아. 끝까지 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여기에서도 플러스 무한대까지 계속 간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이 곡선을 우리가 함수식으로 나타내 보니까 1차 함수 같으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곡선이니까 굉장히 복잡하겠지. 맞죠? 그래서 가우스가 이 함수 그래프를 나타내 봤더니 fx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fx는 요 선에 대한 우리가 함수식입니다. 나타내 봤더니 뭐냐 하면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가 되겠지. 그죠?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이렇게 해서 2에 또 뭐냐면 2에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2 시그마의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이거지. 직선 같으면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지만 요 함수식은 이 곡선에 대한 함수식은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더라. 굉장히 복잡하다. 맞죠?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정규 분포에 대한 어떤 함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번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파이 곱하기 시그마입니다. 그죠? 시그마 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다. 전체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그림 하나 있죠. 그림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요 밑에 있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요거는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뭐냐면 요 집단을 우리가 평균을 우리가 뮤라고 얘기를 했고 평균을 뮤라고 봤고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보면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요거는 분산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알죠? 요런 분포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요 중심이라는 거는 뮤가 될 것이고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표준 편차니까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겠지. 그죠?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 편차의 한 배만큼 떨어졌을 때, 그러면 요 값이라는 거는 뮤 마이너스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요게 왜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뮤 플러스 시그마가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요 면적이 68.26%더라.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서는 시그마에 요것도 시그마니까 시그마 2배만큼 떨어져 있죠. 뮤 마이너스 2 시그마가 될 것이고, 여기에는 평균을 중심으로 2배만큼 올라와 있으니까 뮤 플러스 2 시그마가 되겠죠. 이랬을 때 여기까지의 면적이 얼마다?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의 2배만큼 양쪽으로 떨어져 있으면 95.45라 그랬지, 그죠? 95.45였고, 그리고 여기에는 3배만큼 떨어졌죠. 뮤 마이너스 3 시그마가 될 것이고, 여기에는 뮤 플러스 3 시그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만큼 떨어지니까 얼마다? 99.73%가 되더라. 이렇게 봤던 겁니다. 알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요거는 조금 외워 주셔야 됩니다. 평균을 중심으로 한 배만큼 떨어지면 68.26, 그리고 2배만큼 떨어지면 95.45, 그리고 3배만큼 떨어지면 99.73.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숫자입니다. 알죠? 그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뭐냐면,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확률 변수 x를 표준화시키면 이렇게 돼 있다, 그죠? 표준화시키면, 표준화, 다른 얘기로 하면 규준화라고 그렇게 합니다. 규준화시킨다, 아니면 뭐 표준화시킨다, 뭐 규준화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될 겁니다. 표준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집단이 있느냐 하면 이런 집단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서 15인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분포는 기본적으로 정규 분포를 한다라고 보고 시작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정규 분포를 딱 보면, 요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평균이 얼마냐면 100이었습니다. 평균이 100이었어요. 표준 편차가 15였다, 맞죠? 그러면 이제 요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지능검사 있죠? 지능검사의 기준입니다. 기준. 알겠죠?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예요. 뭐 그런 것들은 알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서 보면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니까 한 배만큼 떨어지면, 15만큼 떨어지면 85에서부터 115까지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냐면 68%라 그랬지, 그죠? 68.26, 정확하게는 68.26이었고, 2배만큼, 그러면 15만큼 더 떨어지니까 70이고 여기에는 130이 되겠다, 그죠? 여기만큼 떨어질 확률은 얼마? 95.45라 그랬죠. 그리고 한 배만큼 더 떨어지면 99.73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서 요 집단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A라는 공정에서,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A라는 공정에서 제품을 뽑아서 하나를 딱 뽑아서 조사했더니 하나를 딱 뽑았습니다. 이 집단에서 우리가 요 제품을 가지고 와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이 예를 들어서 치수가 115였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 보면 아까 번에처럼 우리가 정규 분포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평균이 100입니다.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니까 15의 제곱, 요걸 이제 우리가 나타내면 요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면,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니까 15의 제곱, 요렇게 나타냅니다. 알죠? 요렇게 나타내서 평균을 나타내고 표준 편차의 제곱, 요게 분산이 되겠죠. 분산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A라는 사람이 115점을 받았습니다. 115점. 우리가 A의 제품이 여기에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A라는 제품이 115에 있다라면 그러면 우리가 요걸 확률을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에서부터 한 배만큼 115만큼 떨어진다 그죠? 여기에서 115가 아니고 15만큼 떨어져야 되죠. 15만큼 떨어지고 아래쪽으로 15만큼 떨어지면 85라 그랬죠. 요 안에 있을 확률이 얼마냐면 68.26이라 그랬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확률은 얼마냐? 요걸 구할 수가 있죠.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 구할 수가 있지. 이해되죠? 요거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요거 아니면 이게 됐던 이 아래쪽 면적이 됐던 이걸 구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요거 어떻게 구하느냐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요 반쪽 요 완전한 대칭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한쪽 면적은 얼마겠습니까? 한쪽 면적은 50%라 그랬죠. 반쪽이니까 이쪽 50, 이쪽 50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요 면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요 면적은 얼마냐라고 보면 요 면적은 여기 있는 요 면적은 여기에서 보면 양쪽이 68.26이라 그랬잖아. 그죠? 68.26의 반이니까 이쪽도 있으니까 나누기 2 하면 되겠지. 이해되죠? 나누기 2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쪽 면적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34.12입니까? 34.12%가 되겠네. 그러면 이쪽 면적은 보면 이쪽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50%에서 50 마이너스 요 면적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34.12를 빼면 요 면적이 나오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죠? 그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람의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뭐 이쪽 면적 안 그러면 이쪽 면적을 구하라 그러면 100에서부터 요 나오는 요거 빼버리면 되겠죠. 요거 빼버리면 아래쪽 면적이 돼 버리니까. 이해됐죠? 그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115점을 받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12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 112점을.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정규분포를 이렇게 그렸을 때 평균이 100이라 그랬잖아. 그죠? 평균이 100인데 A라는 사람의 점수가 어디냐면 112 여기에 있지. 그러면 요쪽 면적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단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평균을 중심으로 했을 때 표준 편차의 1배, 2배, 3배만큼만 알고 있잖아. 그죠? 1배일 때 68.26, 2배일 때 95.45, 3배일 때 99.73 요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115점을 받았으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지만 115점이 아니고 112점이에요. 그러면 이 면적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걸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외울 수가 없어요. 알죠? 그렇다 보니까 이 가우스도 이게 골치가 아팠던 거예요. 왜? 이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달라지면 이 크기가 다 달라진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프의 크기가 다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일일이 바뀔 때마다 적분을 해서 면적을 구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았겠지. 이해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우스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표준정규분포라는 걸 생각을 해냈던 거예요. 알죠? 표준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라는 거는 뭐냐면 표준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집단을 우리가 표준정규분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죠? 그러면 평균이 제로고 표준편차가 1이니까 여기에서 그려보면 선을 조금 맞춰볼까요? 계략적으로 그렸더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런 분포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평균이 제로니까 평균이 여기가 제로가 될 것이다. 그죠? 요 표준정규분포를 딱 만들어 놨는 겁니다. 그러면 표준정규분포는 다시 나타내면 평균이 제로고 표준편차가 1이니까 1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알겠죠? 그래서 가우스는 이런 값들을 여기에서 일일이 적분을 해서 찾았던 게 아니고 여기에 주어지는 모든 값들을 표준정규분포로 다 보내버렸던 거예요. 알죠? 표준정규분포로 다 보내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들을 표준정규분포로 보내려고 하니까 그냥 가지 않겠지. 이해되겠죠? 그냥 가지 않습니다. 이걸 이쪽으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는 방법은, 알죠? 이 분포가 이쪽으로 가는 방법은, 평균은 지금 100이잖아, 그죠? 평균은 100인데 이쪽으로 가면 제로로 맞춰버리면 돼요. 평균의 이동은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100을 빼줘버리면 이쪽으로 다 가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왜? 이거 그대로 잡고 옮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옮겨서 중심을 여기에 맞추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100은 여기에 가면 얼마냐면 제로가 되겠지. 그러면 112라는 거는 여기에 가면 얼마가 되느냐면 100은 제로로 가니까 112는 12로 가겠지. 평균의 이동은 그대로 위치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죠? 위치 이동이에요. 위치 이동으로 가는 거고, 근데 평균은 위치 이동이 되겠지만 분산이 다르잖아, 그죠? 표준 편차가 달라요. 표준 편차는 흩어짐의 정도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부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위치 이동이 아니고 표준 편차는 여기에서 이제 얼마나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부피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준 편차가 1로 바뀌었잖아. 15에서 1로 바뀌었잖아, 그죠? 이거는 뭐냐면 그냥 더하기 빼기가 아니고 이거는 부피의 개념,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부피의 개념이기 때문에 곱하기 나누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보내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이걸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이제 공식을 만들어냈는데, 그 공식이 뭐냐면 우리가 뮤라는 그런 공식을 씁니다. 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뮤가 아니고 유예요. 유. 정규분포니까, 표준정규분포니까 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 n이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는 u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죠? u는 어떻게 구하느냐? 물론 이제 이걸 우리가 z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z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u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z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때 이걸 보내는 방법은 어떤 값에다가 이 평균은 빼주는 겁니다. 평균을 빼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평균이 100이니까 100만큼 빼버리면 절로 가겠지, 그죠? 그러면 평균을 뺍니다. 여기에서 뮤를 빼고 평균을 빼는 겁니다. 뮤를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분포의 값이 됐던 무조건 표준 정규 분포로 다 갚버리는 거예요. 요걸 갖다 우리가 규준화 시켜준다, 표준화 시켜준다라고 해서 그 밑에 나오는 규준화식 이렇게 돼 있죠. 뮤는 끝에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u, 뮤 이렇게 되면 뮤 평균을, 요거는 평균이고 요거는 표준 편차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100을 이쪽으로 보낸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00을 보내게 되면 100이라는 값을 보내 100 마이너스 100이 되겠지, 그죠? 평균이 100이니까 이 집단의 평균이 100이니까 나누기 표준 편차, 이 집단의 표준 편차를 얘기합니다. 15 이렇게 되면 이건 얼마냐면 100 빼기 100이니까 15분의 0이다, 그죠? 이거는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0이라는 값은 이쪽으로 가면 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서 A라는 사람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의 위치가 어디냐? A의 위치는 어떻게 보냈냐면 A가 112점을 받았지, 그죠? A가 112점을 받았으니까 112 X값 빼기 이 집단의 평균 100 나누기 표준 편차 15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해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하니까 계산하기가 좀 힘들다, 그죠? 힘드니까 요걸 조금 바꾸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걸 10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뭐냐면 A라는 값을 우리가 보내면 뮤 A는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하면 112점을 받았잖아, 그죠? 112 빼기 평균 100 나누기 10 하면 10이니까 1.2가 되겠죠. 알겠죠? 요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요 집단에서 이 사람 A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지.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 10인 집단에서는 여기가 되겠지만, 이걸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 1인 집단으로 이 사람을 보내버리면 여기에서 값은 얼마? 1.2의 값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죠? 여기에서는 112점 요 위치지만 여기에서는 얼마?
1.2의 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러면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값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평균이 예를 들어서 얼마일까요? 평균이 예를 들어서 50이고 예를 들어서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서 10인 집단이 있습니다. 10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뭐냐면 계산하기 편리하게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얼마를 받았냐면 48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알죠? 48점을 받았어요. B라고 얘기를 합시다. 이 사람을 A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B라는 사람이 85점이 나왔는데 이 분포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그려보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이 50이잖아. 그죠? 평균이 50인 이 집단에서 B라는 사람은 48점이에요. 그러면 여기 받았겠지. 48점. B라는 사람의 위치는 여기 있잖아. 그죠? 요 집단에서는 요 위치라 이거지. 근데 이 사람을 이 표준정규 분포로 보내버립니다. 이쪽으로 보내면 규준화식은 항상 이걸 씁니다. 알겠죠? 규준화식은. 그러면 B가 되겠죠? B가 받았는 점수를 얼마냐? 48점이죠. 48 마이너스 이 집단의 평균 50이 되겠죠. 50 나누기 10 이렇게 들어가겠죠. 알죠?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을 10으로 하면 마이너스 0.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요 집단에서 B라는 사람의 위치는 여기지만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얼마? 여기에 평균보다 작지 0이니까 그죠? 마이너스 0.2 여기가 B의 위치다. 요거는 A의 위치가 되겠죠? 여기가 B의 위치다 이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집단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지고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그 값들은 거기에서 찾는 게 아니고 모든 값들은 표준정규 분포로 규준화시켜서 여기에서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U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Z값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우스는 여기에서 이게 일일이 변할 때 이 확률을 구해놨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 표준정규 분포라고 얘기하는 표준정규 분포를 만들고 난 뒤에 여기에서 이 좌우 완전한 대칭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좌우 완전한 대칭입니다.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면적을 잘게 잘라서 확률을 다 구해놨던 거예요. 알죠? 확률을.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까지 구했습니다. 가우스는 0부터 0.01까지 요 면적은 얼마냐? 이걸 다 구해놨습니다.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까지 구했어요. 알죠? 둘째 자리까지. 또 0.02까지는 얼마냐? 이렇게 해서 면적을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라는 것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완전한 대칭이기 때문에 한쪽만 구하면 다른 한쪽은 곱하기 2로 하면 2배가 되겠지. 그죠? 그렇게 해서 한쪽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한쪽 면적을 다 구해놨는 겁니다. 다 구해서 만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책 제일 뒤로 가면 표준정규 분포표라는 게 있지. 그죠? 표준정규 분포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확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U의 값이 0에서부터 얼마냐에 따라서 거기에 표에 찾아가면 확률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우스는 여기에서 이 확률이나 여기에서 이 확률을 구했던 게 아니고, 알겠죠? 여기에서 구하려면 적분 일일이 다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집단을 표준정규 분포로 다 보내서 여기에서 값을 찾게 됐던 겁니다. 왜? 이미 다 구해놨기 때문에 찾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다 구해놨으니까. 즉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 면적이나, 알죠? 여기에서 이 면적이나 요 집단에서 이 면적이나 요 집단에서 이 면적이나 같다 이거지. 이해되겠습니까? 물론 크기는 달라요. 확률이라는 거는 크기하고 상관없다 그랬잖아. 그죠? 이만큼 큰 데서 이만큼도 10%고 요만한 데서 요만큼도 10%라 그랬지. 크기는 다르지만 확률은 다 똑같더라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죠? 이 면적의 확률이나 전체로 봤을 때 이 집단에서 이 확률이나 이 집단에서 이 확률이나 같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가우스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다 구해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값들은 외우고 있지만 나머지 값들은 전부 문제에서 주거나 아니면 표에서 정규분포표에서 찾아서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문제에서는 이때 이 유의 값이 얼마일 때 확률이 얼마다라는 걸 단수로 이제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리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면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앞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정규분포가 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정규분포가 있을 때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편차의 한 배만큼 그죠? 표준편차 한 배만큼 또 위쪽으로 한 배만큼 떨어지면 이게 얼마냐면 68.26%라 그랬지. 이해되겠죠? 뮤에서 마이너스 시그마, 뮤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리고 한 배만큼 더 이게 시그마니까 한 배만큼 더 떨어졌을 때 한 배만큼 더 떨어지게 되면 요거 얼마라 그랬습니까? 뮤 플러스 2 시그마라 그랬죠? 이거는 마이너스고 뮤 마이너스 2 시그마고 뮤 마이너스 평균 마이너스 2 시그마가 될 거고 시그마 2배만큼 떨어져 있죠. 요것도 뮤 플러스 2 시그마가 되겠죠. 이때가 95.45라 그랬잖아. 그죠? 95.45가 될 것이고 한 배만큼 더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얼마냐면 99.73%라 그랬죠. 그래서 표준편차의 한 배, 두 배, 세 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책에 보면 다시 그 규준화식이 있죠. 규준화식 요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규준화식 요렇게 했을 때 모든 집단은 표준정규분포로 다 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Z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 U라고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U자입니다. U자 요거하고는 틀립니다. 요거는 평균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정규분포 값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뭐냐면 그 밑에 표에 보시면 유의 수준이 알파가 그게 뭐 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확률 여러분들이 그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몇 가지를 더 확률을 익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준편차의 한 배, 두 배, 세 배 이렇게 해서 외웠고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봤을 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알파 이꼬르 0.1이다 그죠? 10%란 얘기지. 알파 이꼬르 0.1이라는 거는 10%란 얘기입니다. 알죠? 10%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쪽일 때 한쪽일 경우 이렇게 되는데 양쪽이라는 거는 뭐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있는 거지. 그러면 알파 이꼬르 0.1이라는 거는 뭐냐면 벗어나는 게 0.1이라는 얘기인데 양쪽일 적에는 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알파 이꼬르 얼마냐면 0.1이잖아. 그죠? 0.1이라는 거는 10%일 때고 그러면 이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평균을 중심으로 양쪽일 때 우선 양쪽일 적에는 양쪽이다라는 거는 벗어나는 게 10%니까 이쪽 편도 있고 벗어나는 거는 이쪽 편도 있겠지. 그러면 이거 5%고 이거 5% 그러면 10%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안의 면적은 우리가 얼마냐면 이 안의 면적은 90%가 되겠죠. 90%. 이해되겠죠? 90%입니다. 물론 아래쪽에서부터 따졌을 적에는 저 아래에서부터 따진다 그러면 90%에다가 5% 하니까 95%가 되겠죠. 요 아래쪽 면적은. 알죠? 요 아래쪽 면적은 95%가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 부분의 값이 얼마냐면 1.645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에서는 표준편차의 한 배, 두 배, 세 배만 했잖아. 그죠? 여기에서는 이제 퍼센트로 나옵니다. 아래쪽 면적이 95%일 때 요 값 U의 값은 얼마냐면 1.645더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알죠? 여기 양쪽이니까 10% 0.1이라는 거 10%니까 이쪽 5% 이쪽 5%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알파 이꼬르 0.05 5%일 때죠. 5%니까 요거는 양쪽이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그랬다. 그죠? 그러면 5%라는 거는 뭐냐면 요게 2.5%고 요게 얼마? 2.5%지. 이해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안의 면적은 얼마냐면 95%가 될 것이고
맞죠? 그러면 요 아래쪽 면적은 95%에다가 요걸 더하면 97.5%가 되겠죠. 알죠? 97.5%. 그때 그럴 때 요 값이 얼마냐면 구해 보니까 1.96이 되는 겁니다. 1.96.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내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요 값에서 거기에 보면 유에 0.95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거는 이 아래쪽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플러스 이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 면적이 95%일 때 요 값이 1.645란 얘기고, 여기에서는 뭐냐면 알파 이꼬르 0.05일 때 양쪽이니까 2.5%씩 빠질 것이고, 요 아래쪽 면적이 97. 얼마? 97.5%입니까? 97.5% 이 아래쪽 면적이. 알겠죠? 그때 나타내기를 뮤에 0.975 0.975 이때 값은 1.645가 되는 거고, 이때 값은 얼마? 1.96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죠? 그리고 뭐냐면 그 옆에 있는 하나를 더 보게 되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있는 알파가 얼마냐면 0.01 1%다. 그죠? 1%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양쪽으로 따지면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으니까 양쪽이니까, 그러면 1%니까 요거 0.5% 이거 얼마? 0.5%가 되겠죠. 알죠? 그러면 요거는 99%가 될 것이고, 이해되겠죠? 그때 요 값이 U의 값이 Z 값이 얼마냐면 거기에 보면 2. 얼마? 576이네. 그죠? 576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걸 우리가 뮤로 나타내게 되면 이 아래쪽 면적을 나타내는 거니까 뮤라는 거는 뮤에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0.995가 되겠죠. 이때 99.5%잖아. 그죠? 99. 전체를 1로 봤을 때 99.5%가 되니까 이때 값이 얼마냐면 2.576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양쪽일 때예요. 주어지면 양쪽이니까 10% 0.1로 주어지면 여기는 요게 5% 요게 5% 0.05 0.05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게 만약에 알파 이꼬르 0.05다. 예를 들어서 0.05다 그러면 이쪽 편에 5%니까 이쪽 편에 2.5 이쪽 편에 2.5. 알겠죠? 그러면 요게 0.975 요 아래쪽 면적이 0.975일 때 1.96의 값을 갖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 값도 알아야 됩니다. 한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게 양쪽일 때고, 그러면 한쪽일 때를 한번 봅니다. 양쪽일 때는 이제 됐고, 그러면 한쪽일 때 요 값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한쪽일 때는 뭐냐면 거기에 보면 알파 이꼬르 얼마냐면 0.10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한쪽이라는 얘기는 한쪽만 나타냅니다. 요거는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해서 한쪽이니까 이쪽 편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0.1이니까 10%지. 그죠? 이게 뭐 10%라는 얘기입니다. 한쪽이니까 아래쪽은 없어요. 아래쪽이 됐던 이쪽이 됐던 한쪽만 나타냅니다. 어차피 좌우 대칭이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그러면 요게 요 아래쪽 면적은 90%가 되는 거죠. 90%. 그때 우리가 나타내기를 유에 0.90 이렇게 나타내겠죠. 그때 요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봤더니 요 값이 1.282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아래쪽이 90%일 때, 전체가 90%일 때 요때 요 값이 얼마냐면 요때 뮤가 0.90일 때는 1.282 요런 값을 갖더라 이거지. 알겠죠? 한쪽일 때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알파 이꼬르 얼마냐면 0.05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한쪽이니까 한쪽만 나타내는 거고, 어차피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그러면 반대쪽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차피 좌우 대칭이에요.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만약에 한쪽인데 이쪽을 나타낸다. 그러면 여기가 10%가 되겠지. 이거는 위쪽을 나타내는 거고 이건 아래쪽이지. 그죠? 이게 10%라는 얘기는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완전한 대칭이니까 여기가 10%면 1.28이지만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1.28이가 되겠지. 이해되죠?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에 제로를 기준으로 하잖아. 그죠? 제로를 기준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1.28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0.05라는 거는 5%, 이게 5%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5%니까 이거는 95%가 되겠지. 예죠? 95%가 될 겁니다. 이때 요 값이 얼마냐면
1.645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걸 나타내는 거는 뭐냐면 요 지점을 나타내는 거는 뮤에 얼마 0.95가 된다. 그죠? 0.95 일적에는 한쪽 일적에는 얼마냐면 1.645의 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에 보면 알파 이꼬르 0.01일 있잖아. 그죠? 알파 이꼬르 0.01인데 한쪽이란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0.0이라는 거는 한쪽을 나타내면 이게 1%라는 얘기지. 0.01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 아래쪽 면적은 99%라는 얘기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요 값은 얼마냐면 2.326의 값을 갖는다.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가 나타내 보면 뮤에 얼마냐면 0.99일 때 요때가 2.326 이 값을 갖는다. 이렇게 의미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아래쪽으로부터 90%를 나타내는 거지만 만약에 마이너스 값을 나타낸다 그러면 요거는 뮤의 얼마? 요게 10%잖아. 그죠? 그러면 0.10일 때 이때는 마이너스 1.282 이렇게 나타낼 수는 있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표에 나오는 값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죠? 외워주셔야 돼요. 의미를 이해하면서 외우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요 값들은 왜 외워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의 양쪽 1배, 2배, 3배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또 이 1배, 2배, 3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안에 확률로 주어졌을 때 요 값들은 시험에서는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줄 수도 있지만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값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 값들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 뮤가 얼마냐면 12고 그리고 표준편차 제곱이니까 분산을 나타내는 거다. 그죠? 분산이 예를 들어서 0.25의 정규 분포를 합니다. 항상 정규 분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정규 분포를 하는 분포를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이 있는데 10일 이하 하나를 뽑았을 때 10일 이하 제품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알죠? 평균이 이렇고 분산이 이럴 때 여기에서 하나의 제품을 딱 뽑았을 때 검사를 딱 했을 때 이 제품이 10일 이하 제품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런 모 집단이 있습니다.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0.25일 때 여기에서 한 개의 제품 n = 1대 한 개의 제품을 딱 뽑아서 이 제품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제품이 10일 이하일 확률은 얼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10일 이하일 확률은 이 집단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단에서 보면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0.25다. 그죠? 0.25입니다. 이 집단에서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집단에서 이 10일 이하니까 여기가 12니까 11이 되겠죠. 요 이하 나올 확률 요게 얼마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풀려면 이거 적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적분 못합니다. 알겠죠? 적분 못하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표준정규 분포로 보내야 된다 그랬죠. 표준정규 분포로 보내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Z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 U라고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X-뮤에 나누기 표준편차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내면 여기에서 Z는 어떻게 구하냐면 10일이잖아. 그죠? 10일 요 위치를 나타내니까 요 값이 10일 이하일 확률 11 마이너스 평균이 얼마냐면 12가 되겠죠. 나누기 표준편차니까 이거는 분산을 나타내고 있죠. 제곱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표준편차는 루트
루터 0.25가 되겠죠. 알죠? 0.25 이렇게 될 겁니다. 루터 0.25 이렇게 되면 요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요 집단에서는 요 위치지만 쉽게 얘기를 하면 표준정규분포로 바꾸게 되면 평균이 제로인 표준정규분포로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2의 값을 갖는다 이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확률이 얼마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딱 맞게 표준편차의 2배를 줬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이에 있을 확률 요거는 알고 있는 거죠. 이때 요 집단은 평균이 제로고 표준편차가 1인 집단이잖아 그죠? 그러면 2배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요때가 얼마냐면 요게 95.45라 그랬지. 맞죠? 그러면 요쪽 면적을 묻고 있으니까 요게 95.45인데 여기에서는 요쪽 면적도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100에서 빼줘야 되니까 1 마이너스 95.45니까 0.9545 맞죠? 그러면 요 두 쪽 면적이 나오겠죠.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지. 이해되죠? 그러면 요 한쪽 면적을 구할 수가 있겠죠. 왜? 95.45를 빼주면 요 안에 것만 빼는 거니까 나머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죠? 두 쪽이 있으니까 한쪽 이쪽 낮을 확률을 물었으니까 2로 나눠줬던 겁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그러면 요게 얼마냐 하면 95.45니까 0.945 이렇게 빼면 2.275%. 그러면 요 확률이 얼마? 2.275%. 요 확률이나 여기에서 요 확률이나 같다 이거지. 요것도 2.275%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확률 자체 크기는 다르지만 확률은 같다.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다 이거지. 요거는 뭐냐면 하나의 제품을 뽑았을 때는 규준화식을 요렇게 나타냅니다. 알죠? 요렇게 나타내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n 이꼬르 1을 뽑아서 그 하나를 뽑았을 때 그 제품을 묻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5개를 뽑았다. 예를 들어서 이래 되면 또 달라집니다. 이걸 이제 중심극한 정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모집단이 있을 때 여기에서 일부를 뽑아냅니다. n 이꼬르 5개를 뽑아낸다 그죠? 많은 개수 중에 5개를 뽑아내는데 그러면 5개를 뽑아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뽑았을 때 셋 넷 5개가 있을 것이고 또 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겠죠. 그랬을 때 기타 등등 있을 겁니다. 5개씩 뽑았을 때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균이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첫 번째 평균 x1의 평균이다. x1 써도 되나? 뭐 하여튼 동그라미의 평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x 세모의 평균, x 별표의 평균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평균의 집단 알죠? 이 평균의 집단은 어떤 분포를 하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뽑아서 하나씩 뽑아서 그걸 조사했을 적에는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면 뽑았는 것도 정규 분포를 따라갑니다. 알죠? 이게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이 뽑아서 하나씩 뽑아서 조사했을 때 그 데이터들도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뽑아서 조사했을 때 그 집단은 이런 분포를 나타내지만 이 여기에서 뽑아서 이 집단을 조사했을 적에는 평균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씩 뽑아서 조사했을 적에는 뽑아서 조사한 요 집단 알죠? 요 집단 하나씩 뽑아서 조사했을 때 요 집단의 평균이 있겠죠? 평균은 뮤 그대로 따라갑니다. 똑같아요. 알죠? 평균은 뮤고 표준편차는 여기에서는 표준편차는 우리가 시그마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겠지. 알죠? 시그마 표준편차는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씩 뽑았을 적에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평균치의 분포, 이 평균치의 분포는 요 집단의 평균치의 분포라는 거는 뮤는 그대로 따라가요. 뮤는 그대로 따라가는데 표준편차는 시그마로 가는 게 아니고 표준편차는 요거는 루터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갑니다. 물론 이제 분산으로 나타내면 이거의 제곱이겠지. 알죠?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약에 평균치를 관리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 이 여기에서는
z 값이라는 거는 뮤가 됐던 z 값이라는 거는 똑같습니다. x바, 여기에서는 x바가 되겠지, 그죠? 평균치의 분포니까 요거는 x의 분포 하나씩 뽑았을 때 이 제품이 어떠냐 이런 개념이고, 여기에서는 5개를 뽑았을 때 그 평균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5개를 뽑았을 때 평균치의 분포예요. 그러면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시그마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고 이거는 그대로 시그마이기 때문에 시그마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그런 요게 이제 중심 극한 정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를 예를 들면 어떤 거, 그러면 요 분포는 시그마니까 이런 분포를 따라갈 수 있겠지, 그죠? 근데 아까 평균치의 분포는 루트 n분의 시그마라 그랬잖아, 그죠? 루트 n분의 시그마의 x바 마이너스 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시그마를 루트 n만큼 나눠주는 거니까 분포 자체가 이렇게 해서 표준 편차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x바의 분포는, 알겠죠? x바의 분포는 더 줄어든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5개를 뽑았는데 5개, 여기에서 한 개씩 뽑았으면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가 될 것이고, 만약에 5개를 n 이꼬르 5개를 뽑았는데 이 5개에 대한 평균치의 분포이라면 평균치의 분포는 x바 마이너스 뮤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그 중심극한 정리에서는 요거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모평균이 예를 들어서 100이고 모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4입니다. 4. 표준 편차 4. 그럼 분사는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되겠죠. 4인 정규 분포, 정규 모집단에서 16개. 여기에서는 하나를 뽑았을 때, 여기에서 n 이꼴이 1이에요. 하나를 뽑았을 때 이 제품 이런 개념이고, 여기에서는 16개를 뽑았습니다. 알죠? 여기에서 16개를 뽑아내는 거예요. 16개의 시료를 랜덤하게 샘플링 했을 때 뭐 말이 길다, 그죠? 16개를 뽑았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겠죠. 그 시료 평균의 시료 평균이 예를 들어서 98% 98 이하 98%가 아니고 98 이하가 나올 확률은, 요거하고 문제가 조금 틀립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요 집단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그게 11 이하 나올 확률이 얼마냐 이런 개념이고, 여기에서는 모평균이 얼마냐, 모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집단에서 여기에서 16개를 뽑아내는 겁니다. n 이꼬르 16개를 뽑아서 그 평균을 구했을 때 이 평균이 98% 이하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를 뽑았던 거고 여기에서는 16개를 뽑아서 이 평균의 분포입니다. 요거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평균의 분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규준화식이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뮤라 그랬지, 그죠? 그러면 요걸 구해보면 우리가 규준화식에서 U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U는 루트 n분의 시그마라 그랬죠?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뮤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그러면 몇 개를 뽑았냐면 루트 16개를 뽑았죠. 16개를 뽑았고 표준 편차가 4라 그랬잖아, 그죠? 4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해 x바니까 x바 그 시료 평균이 98이니까 x바가 98이 되겠죠. 98 마이너스 평균 10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요거하고 풀이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알겠죠? 여기에서는 뮤를 뽑을 때 하나를 뽑아서 그 제품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 이렇게 해서 구했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구했던 거고, 여기에는 루트 n분의 평균을 물으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2 값 아까 찾으면 되겠지. 그죠? 정규분포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여기에 마이너스 2니까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45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100에서 물론 이제 1에서 빼도 됩니다. 100에서 전체가 100이니까 100에서 95.45를 빼고, 그러면 요 빼버리면 요 바깥쪽 면적이 나온다 그랬죠. 나누기 2 하면 여기에서 퍼센트가 나오겠지. 이해되겠죠? 뭐 100이라고 두든 1이라고 두든 이걸 1이라고 두면 0.9545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소수점 이하로 나오면 퍼센트를 할 적에는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죠? 조금 구분을 조금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를 뽑았을 때와 여러 개를 뽑아서 그 시로 평균을 관리하고는 틀립니다. 평균은 중심극한 정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공식을 이용을 한다. 그리고 하나를 뽑았을 적에는 요 공식으로 가지고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 값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규 분포는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충분히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